사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남아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여파들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방어력이 좀 좋기는 하지만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일단 눌림 조정이 좀 나왔을 가능성, 시장 여파도 분명히 크겠죠. 다만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한국항공우주가 하반기는 재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이 핵심적인 근거들, 왜 항공우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해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지와 저항 라인들은 제가 미리 좀 그어 놓긴 했습니다. 지금 사실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뭐 위쪽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깔끔한 패턴은 아닙니다. 이 깔끔한 패턴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쇼 패턴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패널링 자체로만 좀 놓고 본다면요. 아직은 좀 전형적인 이 패널링 안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패널링 안쪽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쪽에 대한 고가 라인을 터치를 시켜주고 나서 1년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해도 아랫단이 2년선과 지지 라인들이 중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구간들은 분명히 매수 관점을 봐야 되는 구간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라인을 어떻게 물량 소화해주고 위로 올라가 주냐, 이게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 라인들이 가깝게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해 주려면 분명히 재료가 붙여줘야 되는데 그 재료가 2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3분기, 4분기. 여기에서 아마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면서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준다면은 그때가 비로소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급등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공항공 우주의 핵심 포인트로 좀 넘어가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이 댓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나 가격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심 끝에 멤버십을 따로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이 멤버십은요, 말 그대로 영상에서 못다한 스토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보이듯 종목 분석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영상에서 못다한 핵심 정보도 공개를 해 드릴 거고,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향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와 관련주까지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식을 하시면서 고민이 되셨던 내용들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저랑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마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면요. KF21에 대한 양상과 KA-50에 대한 수출,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에 대한 인도와 위성 레퍼런스, 소주 잔고, 그리고 하나 지분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항공우주는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기존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와 그리고 하나 지분의 재편이 붙어 있는 항공우주 플랫폼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7월 8일 기준으로도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탈락 여파로 또 투심도 많이 약해졌었고요. 그게 항공우주 쪽에서도 조금 수급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날에 하나 측에 대한 지분 확대랑 차세대 중형위성 4호 교신 성공도 확인이 됐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 구간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단기 차익 실현은 나왔는데 재편에 대한 이벤트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걸 우리는 보고 베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현황을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요. 자, 올해 1분기 기준 연결 매출이 1조 92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671억이고요. OPM이 6.1% 나오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56%, 영업이익도 4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결국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사실 돈을 버는 건 맞아요. 분명한 것은.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빵은 커지는데 마진이 따라오냐.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2분기부터 OPM이 과연 더 개선이 될 수 있냐. 여기가 더 집중적으로 키워드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해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공우주가 올해 매출이 5조 7,306억이란 말이죠. 신규 수주가 10조가 살짝 넘어가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1조 927억 원, 연간 목표로 비교를 하게 되면요. 19% 정도를 채운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KF-21과 KA-50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의 인도 속도가 앞으로 계속 핵심이 되겠죠. 이 수치를 붙여본다면은 작년 말 수주 잔고가 27조 3천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작년 매출이 3조 6,964억이죠. 그걸 나눌 경우에는 7년치 물량을 이미 쌓아둔 거예요. 잔고에. 자, 그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도 장기 매출 가시성은 이미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큰 흐름 자체는 훼손이 되기는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섹터도 같이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4월 27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세계 군사비가 작년에 2조 8,870억 달러, 전년 대비 실제적으로 2.9%가 증가를 했고요. 그럼 결국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글로벌 재무장이 군용기와 훈련기 교체 수요로 내려가고요. 그 길목에 FA50, KF21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항공우주는요, 방산 수요가 완제기 인도와 수주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본업에 대한 구조를 놓고 보면요. 일단 올해 1분기 군수 매출이 5,47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제기 수출이 3,071억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기체 부품이나 민수 쪽이 2,228억이에요. 그러면 KF-21이 올해 하반기 초도 양산기 납품 2028년에는 40대, 32년에는 총 120대 도입 계약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올해 KF-21이 8대, 소형 무장 헬기가 30대, 완제기가 60대 이상 인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FA50은 필리핀, PBL 쪽에 대한 부분들이 1014억, 그리고 TA50과 FA-50, 그리고 KA-1에 대한 성능 개량 1633억 원처럼 판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비 지원 매출로 확장이 될 수 있다. 즉, 단기 캐시카우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러면 결국 저는 이 다대다 구조 자체가요. 항공우주를 단순한 방산주와 갈라놓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이 항공우주가 비행기 한 대를 파는 회사가 절대 아니라 완성차를 팔고 정비,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는 항공우주 종합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F-21이 새 모델이 출시라고 하게 되면요. FA50과 그리고 성과 기반의 군수 지원은 애프터 서비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성은 새로운 플랫폼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 이 구조로 본다면요. 방산, 항공 쪽에서 이미 잡아먹는 흐름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피어를 비교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 숙제는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글로벌 비교를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1분기 연결 OPM이 11.1%, 항공우주, 그리고 항공우주 부분이 OPM이 3.4%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주가 올해 1분기 OPM이 6.1%예요. 그리고 로켓트 마틴의 에어로노틱스 같은 경우가 8.9%죠. 그리고 엠브라 에르 같은 경우가 17% 정도가 나옵니다. 보잉이 지금 3.1%가 나와요. 그럼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항공우주는 보잉보다는 더 높고, 그리고 하나 항공우주 부분보다도 더 높고, 근데 반대로 로켓트 마틴이나 엠브라 에르보다는 결국에는 아직은 조금 낮다. 다만 이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 가려면 원가율과 양산 마진을 증명만 시켜주면 된다. 이 두 가지 숙제만 우리한테 확실하게 입증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꼭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은 7월 2일부터 제가 8일까지 기준, 5거래 기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 약 한 39만 주 정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오히려 반대로 49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나오는 물량을 죄다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현재로서. 그러면 결국 이게 과열 뒤에 차익 실현과 재평가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차익 실현, 기관은 기대감에 지금 재평가가 될 거라는 거에 베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급만 놓고 봐도 이게 둘 다 메이저들이 던진다면 모르겠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올라갈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뭐냐? 올해 1분기 매출은 분명히 컸어요. 항공항공 우주가. 매출은 컸지만 수출 사업에 대한 예정 원가율 조정으로 인해서 OPM이 6.1% 밖에 머물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3월 말에 부채 비율이 지금 473%죠. 순차입금이 2조 6,449억. 그러면 결국 하나 지분의 확대는 재평 기대를 키우지만 실제 경영권에 대한 변화라든지 정부 지분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변수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작년에 수주 잔고가 지금 27조 원이다 보니 올해 수주 목표 10조 원 대비해서 양산 전환은요 이미 숫자로 제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리스크를 보더라도요 질문은 바꿔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주가 마진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게 된다면요 사실 리스크가 있어도 완충 요소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올해 하반기 KF-21의 초도 양산기 납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신규 수주 10조 원의 가이던스 달성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8년도 KF-21 40대, 32년에 120대 도입 계약이 군수 매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특히 DS투자증권이 올해 매출 5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4,590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분석한 바로는요, 이 시간축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단기 급락은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일단은 유한타증권 기준으로 23만 6천 원, DS가 22만 4천 원, 하나가 23만 원, KB가 21, 현대차가 20만 2천 원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사실 지금 기준가 대비로도 놓고 봤을 때도 괴리감이 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증권사들의 목표가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시총이 약 한 13조 조금 넘어가요. 거기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5조 7천억, 7,30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걸 나눌 경우 PSR이 2.4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주잔고 27조 원은 시총의 약 2배 수치예요. 그러면 시장의 잣대는 PER 84배 방산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잣대는요. 수주잔고가 시총의 2배인 항공우주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볼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로 바라볼 때는. 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수주 10.4조 원에 대한 부분들의 가이던스가 실제 계약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KF-21의 초도 양산기 납품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저는 사실 못 담으신 분들은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점에서 못 담으신 분들은. 그리고 반대로 원가율 조정이 반복이 되고 해외 수주 실패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지금의 밸류가 부담으로 들어와 주겠죠.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27조 3천억 원에 대한 수주 잔고가 올해 매출 5조 7천억 원가의 마진 개선으로 찍힐 수 있는지 이 답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항공 우주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분석한 비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에서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셨죠? 아직 안 누르셨다면요.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